영숙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결혼식장 복도. 50년 전 그 사람이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은빛 머리, 여전히 품이 있는 자태.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하필 우리 손자가 당신의 손녀와.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50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그 사람. 강준호. 여보, 그 사람이 당신의 옛사람인가요?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저와 준호를 바라보던 남편의 눈빛. 그 안에 담긴 충격과 상처. 아니야.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70평생 숨겨왔던 비밀.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첫사랑. 그것이 손자의 결혼식이라는 가장 행복해야 할 날 모두에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안녕하세요. 마음이 지칠 때 잠시 쉬어가는 곳. 여기는 힐링 쉼터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이 앞으로도 당신 곁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 달 전입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저는 이불을 걷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요즘처럼 마음이 들뜨는 날이 또 있을까요? 우리 민준이가 드디어 장가를 가니 말입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문 밖에서 며느리 현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유진이네 어머니랑 한복 맞추러 가시잖아요. 아침 드세요. 그래, 알았어. 근데 민준이는 회사 갔어요. 요즘 결혼 준비한답시고 바쁘대요. 현주는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민준이와 유진이의 웨딩 사진 샘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둘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참 예쁜 아가씨를 만났어. 우리 민준이가. 유진이는 첫인상부터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차분하며 무엇보다 민준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번 주에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유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민준 오빠 잘 부탁드려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하고요. 어머님 진지 드세요. 현주가 상을 차려왔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며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유진이 어머니는 좋은 분이시더라. 네, 되게 친절하시고 배려 깊으세요. 유진이가 엄마 닮은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집안이야. 민준이가 복이 있어. 아침을 먹는 동안 남편 철수는 신문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씩 웃곤 했지만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죠. 50년을 함께 살았으니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압니다. 여보, 나 오늘 한복 맞추러 가.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짧은 대화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저는 한복집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이 어머니와 함께 결혼식 때 입을 한복을 고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한복집에 들어서니 유진이 어머니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사모님. 제가 먼저 왔네요. 우리는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한복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분홍색, 연두색, 보라색. 여러 색깔의 한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색이 좋으세요? 글쎄, 나이가 있으니
너무 화려한 건 부담스럽고 아니에요. 어머니 피부가 하얗으시니까 분홍색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유진이 어머니는 상냥하게 웃으며 분홍색 한복을 권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한복을 대어 보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손자 결혼식이니까 좀 예쁘게 입어야지. 한복을 고르고 나서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러 차를 마셨습니다. 유진이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유진이가 민준이 만나서 정말 행복해해요. 저도 안심이 됩니다. 우리 민준이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아가씨 만나서 다행이에요. 결혼식 날 양가 어른들 다 오시죠? 저희 아버님도 오시고 유진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오신대요. 그럼요. 우리 집도 다 갈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 이야기를 나누며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이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나처럼 후회하는 일 없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괜히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집집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그릇을 씻으며 저는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한복을 고르고 유진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손자의 행복을 상상하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름 모를 쓸쓸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옷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 오래된 손수건들 사이에 숨겨둔 것이 있습니다. 하얀 손수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깨끗한 하얀 손수건. 구석에는 파란 실로 수놓인 이니셜이 있었습니다. J, H, 강준호. 저는 손수건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손수건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아마 작년쯤이었을 겁니다. 가끔씩 이렇게 꺼내보곤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만의 시간에. 50년이 지났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걸까? 손수건을 보고 있으니 20살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양장점 딸이었던 저와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준호.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헤어져야 했던 우리. 영수가 1년만 기다려줘. 내가 부모님을 설득할게. 그때 준호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준호가 다른 여자와 약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고 저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철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저를 아껴주고 평생 한결같았습니다. 저도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준호만큼은 아니었어. 저는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제 곧 손자도 장가가는데 나는 왜 아직도 그 사람 생각을 하는 걸까? 정말이지, 나도 참. 저는 한숨을 쉬며 손수건을 다시 서랍 깊이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순간 마치 과거를 다시 묻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 제 인생의 반려자.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바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결혼 준비로 정신없는 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 와중에
제 마음속 깊은 곳의 그리움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야 합니다. 그게 제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어둠 속에서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고요하게 5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다음 날 아침은 다시 평온했습니다. 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며 아침상을 차렸고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 준비 잘하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손자의 밝은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하얀 손수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진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비밀처럼. 결혼식 날 아침은 유난히 화창했습니다. 햇살이 방 안 가득 들어오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분홍빛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며느리 현주가 옆에서 도와주며 어머님, 정말 예쁘세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저 쑥스러운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몇인데 예쁘긴. 아니에요. 정말 고우세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평소에는 검소한 옷만 입다가 이렇게 화려한 한복을 입으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매만지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준호가 나를 보면 뭐라고 했을까? 아, 또 그 생각입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에도 자꾸만 옛사람이 떠오르다니.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어머님, 이제 출발해야 해요. 그래, 알았어.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하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민준이와 유진이의 웨딩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고 입구에서는 양가 가족들이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철수와 함께 신부 대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진이 어머니가 먼저 저희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한복 정말 잘 어울리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신부는 어디 있어요? 안에서 화장 마무리하고 있어요. 곧 나올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유진이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쪽이에요. 신랑 측 어른들께 인사드려야죠.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노신사. 은빛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모습, 고급스러운 양복 차림.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품이 있는 자태. 강준호. 50년 전 그 사람이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 한복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준호는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이 저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도 저를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미터도 채 안 되는 거리. 하지만 그 사이에는 50년이라는 세월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이 어머니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기가 신랑 측 어른들이세요. 이쪽은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유진이 외할아버지세요. 외할아버지. 준호가 유진이의 외할아버지라니. 그러니까 우리 손자 민준이가 준호의 외손녀 유진이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을까요? 준호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준호입니다. 저는 겉으로는 침착한 척하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잡는 그의 손.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제 심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최영숙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손을 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웃었습니다. 사돈 어른들께서 친해지시겠네요. 그러게요. 앞으로 자주 배워야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고 저는 신랑 측 가족 자리에 앉았습니다. 건너편 신부 측 자리에는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자꾸만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민준이가 입장했습니다. 환하게 웃는 우리 손자를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어서 유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이는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저 아이가 준호의 외손녀구나. 신기했습니다. 운명이란 정말 묘한 것입니다. 50년 전 신분 차이로 헤어진 우리가 이제는 손자와 손녀의 결혼으로 다시 연결되다니.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랑 신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을 맹세해 주세요. 민준이와 유진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우리와 달리 행복하게 살겠지. 신분도 집안도 상관없이 그저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니까. 저는 몰래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5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20살 봄날, 양장점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준호. 아가씨, 혹시 여기서 양복 맞출 수 있나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인연. 준호는 자주 양장점에 들렀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습니다. 영수가 나랑 영화 보러 갈래? 하지만 오빠랑 저랑은 신분이 달라서. 상관없어. 나는 영숙이가 좋아. 하지만 준호의 부모님은 우리의 만남을 알고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런 집안 딸이랑은 절대 안 돼. 준호는 저를 꽉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1년만 기다려줘. 내가 부모님을 꼭 설득할게. 그러니까 기다려줘. 하지만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호 도련님이 다른 집 따님이랑 약혼하셨대요.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준호를 찾아가려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축가가 울려 퍼지며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서 남편 철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그냥 민준이가 장가가서 기쁜 것뿐이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이 사람의 손. 하지만 왜일까요? 건너편에 있는 그 사람의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양가 어른들은 신랑 신부와 함께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준호와 나란히 서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적으로 인사를 주고받는 동안 저는 준호의 기척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가 숨 쉬는 소리, 옷깃 스치는 소리, 모든 것이 제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피로연 중간쯤 잠시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영숙 씨,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는 목소리.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2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그리움, 미안함, 슬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복도 저편에서는 피로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5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1000가지, 10,000가지였는데 막상 마주하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유진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사진 찍어야 해요.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먼저 가볼게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진정해.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옛날 사람을 우연히 다시 만난 것뿐이야. 하지만 거울 속 제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50년 전 그 봄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저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오늘 피곤했지? 라고 물었지만 저는 괜찮아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한복을 벗고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준호를 다시 만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서로를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각자의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손자가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죽기 전에 그 사람 얼굴을 한 번 더 볼 수 있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옆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왜 울어? 아니야. 그냥 민준이가 잘 컸다 싶어서 감동받은 것뿐이야.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준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앞으로 우리는 사돈으로 자주 만나게 될 텐데.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 속에서 저는 긴 밤을 보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새벽,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아직도 4시밖에 안 됐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의 떨리는 목소리, 그의 눈빛, 그의 손. 모든 것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깰까봐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처럼 잠을 못 이루고 있을까?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말이지 70이 넘은 할머니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지만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잊으려 애썼지만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 답답함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조용히 옷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끝으로 느껴지는 J, H라는 이니셜. 손수건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왜 다시 만난 걸까? 차라리 평생 못 만났으면 이렇게 가슴 아프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죽기 전에 한 번 더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준호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현주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응, 아니야, 괜찮아. 어제 결혼식 때문에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오늘은 좀 쉬세요. 아니야. 할 일이 있어서. 현주는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눈이 많이 부으신 것 같은데. 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괜찮아. 저는 현주의 걱정을 피하려 재빨리 말을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민준이는 신혼여행 잘 갔대? 네, 어제 저녁에 제주도 도착했다고 연락 왔어요. 잘 됐네. 푹 쉬고 오라고 해.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가끔 저를 훔쳐봤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당신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며느리는 마트에 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준호를 다시 만난다는 것.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나서 뭐라고 말하지? 50년 동안 못 잊었다고? 그럼 지금의 가족은? 남편은? 자식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나는 이미 철수의 아내야. 민준이 할머니야. 이제 와서 옛 사랑을 떠올리는 건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그때 왜 날 버렸는지, 정말 나를 사랑했었는지.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말이지, 내가 미쳤나 봐.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할머니, 신혼여행 재미있어요. 여기 날씨 완전 좋아요. 민준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 제 마음도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잘 됐다. 유진이랑 재밌게 놀다 와. 네. 근데 할머니, 유진이 외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으시대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유진이 외할아버지요. 결혼식 때 할머니 보시고 되게 좋은 분 같으시다고 하셨대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두 분이 차 한잔 하시면 어떨까 하셔서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저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럼 제가 외할아버지께 할머니 연락처 드려도 될까요? 그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사돈이 됐으니까 어른들끼리도 친하게 지내시면 좋잖아요. 외할아버지도 되게 좋은 분이세요.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머니와 유진이 외할아버지 사이에 어떤 과거가 있는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드려도 돼. 네. 그럼 할머니, 저 유진이랑 더 놀다 올게요. 사랑해요. 응, 조심해서 놀다 와.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을 보니 손등에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이 손. 이 나이에 뭘 하려는 거야?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고 남편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어? 별로 입맛이 없네.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라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응? 요즘 무슨 걱정 있어?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겠어? 없어. 근데 며칠 전부터 얼굴이 안 좋아.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민준이 결혼하고 나니까 좀 쓸쓸한 것뿐이야.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인가 봐. 나도 그래. 손자가 장가가니까 시원섭섭하더라고. 남편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밤이 되어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금방 잠들었지만 저는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영숙 씨, 저 강준호입니다. 민준 군에게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준호의 문자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준호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50년 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만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5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이미 각자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사람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뵐까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낸 문자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몇 분 후 준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종로에 있는 다담 찻집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내일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구나.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저를 지켜준 이 사람에게 미안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여보. 하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일이면 50년 만에 그와 단둘이 마주 앉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저는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너무 화려한 건 이상하고 그렇다고 너무 수수한 것도. 결국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이 나이에 뭘 이렇게 꾸미고 있는 거야. 하지만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립스틱도 바르고 향수도 살짝 뿌렸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며느리 현주가 물었습니다. 응. 옛날 친구 만나러. 아,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50년 전 첫사랑을 만나러 간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종로의 다담 찻집에 도착했을 때는 2시 50분이었습니다. 10분 일찍 온 것입니다. 찻집 입구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하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 씨, 뒤를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의 단정한 모습. 어제 결혼식 때보다 훨씬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저도 방금 왔어요. 우리는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찻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찻집은 한적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뭘 드시겠어요? 준호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저는 국화차요. 저도 같은 걸로 할게요. 준호가 주문을 하고 우리는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화차. 저는 찻잔을 들며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 씨. 아니, 영숙 씨를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요. 이게 꿈만 같네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결혼하고 아들 키우고 손자 보고. 행복 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행복했냐고요? 정말 행복했을까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평생 잘 대해줬고 성실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죠. 아들도 잘 컸고 손자도 착하고.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았어요.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했습니다. 아내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교양 있고 현명하고 가정을 잘 지켰습니다. 딸도 잘 자랐고 손녀 유진이도 예쁘게 컸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침묵했습니다. 서로 비슷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자의 배우자와 함께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50년. 하지만 행복했냐고 묻는다면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 제가 사과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과요? 그때 50년 전 일 말입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부모님 반대에 굴복해서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1년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결국 부모님이 정한 사람과 약혼했습니다. 당신을 찾아가고 싶었어요. 결혼식 전날까지도 고민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영숙이를 찾아가야 하는데, 하고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당신도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요. 당신이 약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결국 날 버렸구나 하고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부모님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당신과 함께 도망이라도 갔더라면 하지만 못했잖아요. 제 목소리가 쌀쌀해졌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당신은 부잣집 도련님이었고 저는 가난한 양장점 딸이었고 그게 우리의 한계였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도 저랬었는데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저는 당신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도 손녀를 보면서도 늘 당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봄이 오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계절이 오면 준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가끔 거리를 걷다가 당신 같은 사람을 보면 뒤돌아보곤 했어요. 혹시 영숙이가 아닐까 하고요. 물론 아니었지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을 잊으려고 정말 많이 애썼어요. 남편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저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바로 그 손수건. J, H라는 이니셜이 수놓인 하얀 손수건. 준호는 그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거 제가 드린. 네. 우리가 헤어지던 날, 제 눈물을 닦아주며 주셨던 손수건이에요. 50년 동안 간직했어요. 준호는 손수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당신이 준 것을 간직하고 있어요. 준호는 지갑을 꺼내 작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20살의 저와 준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는 당신과의 추억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생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우리는 차를 마시며 50년 동안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사업을 했고 성공했지만 늘 공허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고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만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을 선택했을 거예요. 부모님을 거역하고서라도. 하지만 돌아갈 수 없잖아요. 제가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5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았고 각자의 가족이 있어요. 이제 와서. 알아요. 알지만 준호는 제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죽기 전에 당신을 한 번 더 볼 수 있어서. 당신이 평생 나를 잊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래도 당신을 다시 만나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찻잔을 들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눈물도 그쳤습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신한 게 아니었어. 다만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았을 뿐이야.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찻집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주황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찻집을 나와 밖에 섰습니다.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영숙 씨, 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준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다시 만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헤어지기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모르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준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당신도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각자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호도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돌아서서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만났어.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동시에 쓸쓸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평생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는 없었어. 손가방 안의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이 손수건은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를 잊지 않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응. 친구 만났어. 그래. 밥 먹었어? 응. 밖에서 먹었어.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50년 동안 마음에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만나서 다행이야. 준호와의 첫 만남 이후 저는 매일 밤 그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가 보여준 50년 된 사진.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영숙 씨, 다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다시 만나면 더 깊이 빠져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간절히 그를 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어떠세요? 목요일 오후 저는 다시 다담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병원 갔다 오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찔렸지만 준호를 만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찻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같은 창가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네. 우리는 지난번보다 조금 덜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도 국화차를 주문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제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고 저도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 씨, 혹시 그날 일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날 말입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50년 전 우리가 헤어진 그날. 기억해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제가 당신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준호는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제 부모님이 저를 가두다시피 했어요. 약혼식을 강제로 시키고 제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죠. 저는 당신에게 편지라도 보내려 했지만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전날 몰래 집을 빠져나가려 했어요. 당신을 찾아가서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려 했죠.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저를 막았어요. 영숙이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잊어라라고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어요? 아니었나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네, 당신이 다른 여자와 약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게 6월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옆집 아주머니가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영수가, 준호 도련님은 이미 결혼 날짜까지 잡으셨대. 너는 이제 잊어야 해라고요.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해 10월에 결혼했어요. 6월에는 혼담만 오고 가고 했지 결혼하지 않았어요. 저도 8월에 결혼했어요. 우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 다 거짓 정보를 들은 거였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찻집의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준호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한 것 같아요. 당신 부모님이겠죠.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가난한 양장점 딸이랑은 아들을 결혼시킬 수 없으니까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저희가 서로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에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50년을 각자의 길로 살아왔잖아요. 만약 그때 진실을 알았더라면, 만약 우리가 조금만 더 끝까지 서로를 믿었더라면,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준호가 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전의 오해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준호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영숙 씨,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각자 가족이 있지만 우리 둘 다 진짜 사랑은 서로였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내와 이혼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식들도 이해해 줄 거예요. 영숙 씨도. 안 돼요. 저는 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남편은 50년 동안 저를 지켜줬어요. 비록 제가 그 사람을 당신만큼 사랑하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저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와서 버리고 당신에게 갈 수는 없어요. 그건 너무 비겁한 일이에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자식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어요. 민준이와 유진이는 이제 부부가 됐어요. 우리가 이혼하면
저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사돈 관계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찻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준호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데 함께할 수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죠? 저도 답을 몰랐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현주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아버님이 어머님 찾으세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큰일은 아닌데. 어머님이 병원 간다고 하셨는데 벌써 3시간이 넘었잖아요. 아버님이 걱정하세요. 아, 미안해. 검사 받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준호는 제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집에 가봐야 해요? 네. 남편이 걱정한대요. 그럼 어서 가세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준호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영숙 씨, 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다시 만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락할게요. 그렇게 대답하고는 황급히 찻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신한 게 아니었어. 다만 운명이 우리를 속인 거야. 50년 동안 품었던 오해가 풀렸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만약 그때 진실을 알았더라면 함께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응. 남편은 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뭐래? 어디 안 좋은 데 있어? 아니야. 괜찮대. 근데 왜 얼굴이 그래? 울었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바람 쐬다가 눈이 좀 따가워서.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요즘 뭔가 이상해. 무슨 걱정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남편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저는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나는 당신을 속이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준호를 계속 만나야 할까? 아니면 이제 그만 만나야 할까? 마음은 준호에게 끌렸지만 이성은 이대로 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 저를 평생 사랑하고 지켜준 사람.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젊은 시절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사람. 미안해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저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호와의 두 번째 만남 이후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이 눈치채지 않도록, 며느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언젠가는 들키겠지. 이렇게 계속 숨길 수는 없어. 어느 날 오후 저는 방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이불을 개고 옷장을 정리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옷장 서랍을 정리하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쿵! 서랍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 있던 손수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두었던 그 손수건도 함께. 아차! 저는 황급히 손수건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소리예요? 괜찮으세요? 며느리 현주였습니다. 아, 괜찮아. 그냥 서랍 떨어뜨렸어. 현주는 바닥에 흩어진 손수건들을 보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제가 주워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주의 손이 그 하얀 손수건에 닿았습니다. 현주는 손수건을 펼쳐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이니셜이 J, H네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 그건. 박씨도 아니고 혹시 누구 거예요? 현주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었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옛날에 친구한테 받은 거야. 친구요? 근데 왜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하세요? 다른 손수건들은 막 쓰시는데 이건 왜 서랍 제일 깊은 곳에? 현주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입니다. 그냥 추억이 있는 물건이라서. 저는 재빨리 손수건을 빼앗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현주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아, 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현주가 남편 앞에서 손수건 이야기를 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다행히 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조심해야 해. 더 조심해야 해. 며칠 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저녁 식사 어때요? 유진이네 가족들이랑 다 같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신혼여행도 다녀왔고 이제 두 집안이 친해져야 할 것 같아서요. 유진이도 할머니랑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랑 같이 식사하고 싶대요. 준호도 온다는 말이었습니다. 준호의 부인도 함께.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와 그의 부인을 동시에 마주해야 한다니. 토요일 저녁 저는 남편, 아들 상우, 며느리 현주와 함께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양가 가족 식사를 위해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니 이미 민준이와 유진이 그리고 유진이 가족들이 와 있었습니다. 유진이 부모님 그리고 준호와 그의 부인 순자. 저는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큰 원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 내외 사이에 그리고 건너편에는 준호와 순자, 유진이 부모님이 앉았습니다. 민준이와 유진이는 양가 어른들 사이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이와 유진이의 신혼생활 이야기, 손주가 태어나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 하지만 저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건너편에 앉은 준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순자가 말했습니다. 참, 두 분은 혹시 옛날에 아는 사이셨어요? 제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네. 아니, 결혼식 때 보니까 두 분이 서로를 보시는 눈빛이 좀 낯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순자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아니요. 처음 뵈는 사이입니다.
준호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냥 사돈 어른이라 그런지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납득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순자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식사 중간 저는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화장실 앞 복도에서 잠시 서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준호였습니다. 영숙 씨, 왜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미안해요. 그냥 당신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복도 끝에서 마주 섰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 오늘 힘들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 부인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준호는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섰습니다. 안 돼요. 여기서 이러면. 그때였습니다. 여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남편 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저와 준호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 그의 눈에는 충격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여보, 이게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을 때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음식을 먹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준호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도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순자는 준호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 괜찮아. 하지만 순자의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뭔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식사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두들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지만 저는 한마디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비었습니다. 남편이 봤어. 준호와 나를 봤어.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운전하는 아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침대 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보, 그 사람이 당신의 옛사람인가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당신이 그 사람을 보는 눈빛을 봤어요. 남편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를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더군요. 여보,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 나를 속인 거예요? 50년 동안? 아니에요. 속인 게 아니에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헤어졌고, 그래서 당신을 만났어요. 당신과 결혼하면서 그 사람을 잊으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하지만 못 잊었잖아요.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50년이에요, 여보. 우리가 함께 산 시간이 50년이에요. 남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평생 당신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당신이 가끔 먼 곳을 바라볼 때, 당신이 가끔 슬픈 눈빛을 할 때, 그게 다 그 사람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남편은 방을 나가 거실로 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모든 게 다 망가졌어.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저는 방에서 혼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휴대폰으로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영숙 씨, 오늘 일 정말 미안해요. 제 잘못이에요. 괜찮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답장할 힘도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두 남자 모두를 잃을지도 몰라. 첫사랑 준호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남편 철수는 이제 제 곁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베개를 껴안고 또 울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외롭고 무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남편과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서 잤고 저는 방에서 혼자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느리 현주는 우리 사이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남편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해.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제대로 모든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방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제가 처음부터 모든 걸 말할게요.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20살 때 준호를 만났던 일, 신분 차이로 헤어졌던 일, 그를 잊지 못한 채 철수를 만나 결혼했던 일, 50년 동안 손수건을 간직하며 준호를 그리워했던 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가끔 눈을 감거나 주먹을 쥐기도 했지만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결혼식에서 우연히 준호를 다시 만났어요. 50년 만에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는 저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요. 남편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그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뭐였어요? 50년 동안 나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저는 당신을 준호만큼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결혼할 때도 준호를 잊지 못한 상태였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산 50년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당신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저는 알아요. 아들을 낳고 함께 키우고 힘든 시절을 함께 이겨내고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첫사랑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얼굴을 돌려 제 쪽을 보게 했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제가 엄마가 되게 해준 사람, 할머니가 되게 해준 사람.
평생 저를 지켜준 사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준호를 선택할 수 없었어요. 당신을 버리고 갈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걸. 남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알았어요. 당신이 저를 보는 눈빛에 완전한 사랑이 없다는 걸. 당신이 가끔 먼 곳을 바라볼 때 그 눈빛이 다른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사랑했으니까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당신의 과거까지도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당신이 저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았어요. 여보, 50년 동안 당신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어요. 더 잘해주고,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면 언젠가는 당신도 저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했나 봐요. 아니에요. 저는 남편을 꽉 안았습니다.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준호처럼은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진솔한 대화, 5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고 싶어요. 돌려드릴 게 있어요. 준호는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뵐까요? 저는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올게요.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 진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오세요. 그리고 꼭 돌아와요. 네, 꼭 돌아올게요. 다담 찻집에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마지막 만남이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품위 있는 모습이었지만 눈가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도 힘들었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영숙 씨, 앉아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국화차를 주문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같은 차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준호 씨, 네, 우리 이제 끝내야 해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남편이 모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혼하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남편과 계속 함께 살 거예요. 하지만 준호 씨, 우리는 50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다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가방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거 돌려드릴게요. 준호는 손수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동안 간직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돌려드려야 해요. 이걸 간직하는 한 저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준호는 손수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우리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저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젊은 우리의 모습. 우리는 서로의 추억을 교환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작별 선물처럼. 준호 씨, 당신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저도 평생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부인, 좋은 분이에요. 그분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알아요.
제가 눈치 못 챈 척했을 뿐이죠. 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저를 사랑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참 바보 같죠? 준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50년 동안 서로만 보고 정작 곁에 있는 사람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각자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아요. 네. 그래야죠. 찻집을 나와 우리는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영숙 씨. 안녕히 가세요, 준호 씨. 우리는 서로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각자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휴대폰으로 준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마웠어요. 당신을 사랑했던 시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 모두 소중한 추억이에요. 행복하게 사세요. 준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고마웠어요. 영숙 씨도 행복하세요. 손자 부부가 우리 대신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저는 문자를 읽고 준호의 번호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고받았던 모든 문자도 삭제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남편은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죠.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응. 그냥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 아버님도 요즘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두 분 사이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주야. 결혼하면서 너한테 못해준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해. 나는 그걸 50년 만에 깨달았어. 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명심할게요, 어머님. 그날 저녁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유진이가 임신했어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민준아. 할머니, 아이가 태어나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랑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자주 뵙게 할게요. 우리 아이가 양가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증손주 본대요. 그래요? 잘 됐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준호와 나의 손자 손녀가 만든 아이. 우리가 이루지 못한 사랑을 대신 완성해주는 아이.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를 보며 문득 지난 6개월을 떠올렸습니다. 준호와 작별한 후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쌓아가는데 집중했습니다. 50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산책도 하고 가끔은 손을 잡고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마치 새로 만난 사람처럼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우리는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 평생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저도 제 마음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 지금의 감정, 앞으로의 바람.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님, 민준이랑 유진이 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준이와 유진이가 활짝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유진이의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이제 8개월째였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유진이,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할머니.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유진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민준이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양가 어른들 다 모여서 돌잔치 준비 회의하기로 했어요. 민준이의 말에 제 가슴이 잠시 철렁했습니다. 준호를 다시 만나게 되는구나.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저는 이미 작별했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으니까요. 그래, 좋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할게. 할머니는 계시기만 하시면 돼요. 엄마랑 유진이 엄마가 다 준비하실 거예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우리 집에서 양가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유진이 부모님 그리고 준호와 순자. 현관문이 열리고 그들이 들어왔을 때 저와 준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도 편안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돌잔치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할지, 하객은 몇 명 정도 부를지, 음식은 어떻게 준비할지.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마치 정말로 처음 만난 사돈 어른들처럼. 준호의 부인 순자도 예전처럼 날카로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준호가 부인에게도 모든 걸 말했나 봐.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나누며 우리는 손주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아이가 남자아이래요. 유진이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어머, 그럼 우리 민준이 아들 나는구나. 며느리 현주가 기뻐했습니다. 이름은 정했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직 고민 중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추천해 주시면 그 중에서 고를게요. 민준이의 말에 모두들 웃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수는 어때요? 준호의 준, 철수의 수.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주를 위한 할아버지의 마음만 있었습니다. 좋네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준수. 예쁜 이름이에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좋은 이름이네요. 민준이와 유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준수로 할게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이름을 다 담은 거네요. 그래. 우리 두 사람의 이름을 담은 아이.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인연을 대신 완성해주는 아이. 식사 후 저는 준호와 잠시 베란다에서 마주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준호 씨는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그리움이나 아픔은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이해와 존중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에게 모든 걸 말씀하셨나 봐요. 네. 영숙 씨처럼.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용서해줬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네요. 영숙 씨도 철수 씨와 잘 지내고 계시죠? 네.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준호도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 씨, 네. 후회하세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에는 후회했어요.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이것도 우리의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손주들을 통해 다시 만났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요. 준민이를 통해 우리의 인연은 계속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 준호를 만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평온했습니다. 여보,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설거지 도와줄까? 아니야, 거의 다 했어. 남편은 제 옆에 서서 함께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준호 씨를 만나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비눗물 묻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할머니, 잠깐 얘기 좀 해도 돼요? 그럼 무슨 얘기인데? 민준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저도 이제 아빠가 되잖아요. 준수한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할머니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네, 할머니. 할머니가 한 가지 말해줄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놓치지 마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처럼 평생 후회하며 살지 말고. 할머니,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야. 결혼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해.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50년 만에 깨달았어. 하지만 너는 지금부터 유진이와 함께 배워가렴.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거야. 네, 할머니. 명심할게요. 민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며칠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응? 우리 그래도 함께 살아온 50년 나쁘지 않았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천천히 지는 해, 선선한 바람. 여보, 이제 우리 얼마나 남았을까요?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모르죠. 하지만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제대로 함께 있고 싶어요. 더 이상 과거를 붙잡고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면서요.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첫사랑은 이루지 못했지만 나는 충분히 사랑받으며 살았어. 그리고 손자들이 우리 대신 행복하게 살아주겠지. 마음속 한편에는 여전히 준호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손자들을 통해 다시 만났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몇 달 후 준수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양가 어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와 남편, 준호와 순자, 그리고 민준이와 유진이의 부모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아기. 준수는 건강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우리 준수예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준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안에는 우리 모두의 사랑이 담겨 있어. 준호와 나의 인연도, 남편과 순자의 헌신도, 민준이와 유진이의 사랑도. 옆을 보니 준호도 같은 표정으로 준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아이를 통해 계속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뭐 생각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냥 인생이 참 신기하다 싶어서요. 왜요? 5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사람과 이렇게 사돈이 되고 함께 증손주를 볼 거라고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운명이었나 봐요. 그러게요. 운명.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사랑은 때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마음속에 남아 우리 인생의 일부가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른이 되는 거겠지. 집에 도착해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돌려준 사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20살의 저와 준호가 함께 찍은 사진. 저는 사진을 꺼내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고마웠어, 준호. 당신을 사랑했던 시간, 모두 소중한 추억이야. 그리고 사진을 앨범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니까요.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여보. 응? 사랑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50년 만에 처음이었으니까요. 나도 사랑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앉아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첫사랑은 별처럼 멀리 있지만 늘 빛나는 추억으로 남을 거야. 하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이야.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평온함이 마음 가득 차올랐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을 살짝 안아주었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속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힐링 쉼터 오디오북이었습니다.